네, 아주대학 김지엽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하고요. 이제 여기 붙은 아이디어 공모전 이후에 이제 아이디어 캠프도 진행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 용역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보면은 뭐 거의 40분이 돼 있던데 이제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 취지, 그다음에 하는 요강 같은 거 잠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대상지 8개 자치구에서 각각 대상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좀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도시 재생 시대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 배경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왜 하는가 여러 가지 지금 공모전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과연 또 도시재생 사업에서 이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또 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지금 뭐 여러 차례 도시재생특별법 자체가 한 7년여의 R&D과 그 사업을 통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많이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지만 지금 마을 만들기는 이제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거라는지. 근데 이제 지금 오늘의 핵심인 이 경제기반형 그리고 중심시가지형 이게 도대체 뭐냐?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있고 저 역시도 뭐 MPT 하고 있고 뭐 연구도 하고 있지만 정확히 이거다라고 얘기를 아직은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우리가 딱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나마 지금 경제 기반형은 아까 발표를 들으셨던 창동성계가 가장 지금 빨리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심 시가지형도 지금 뭔가 뭐 신촌이 아까 이재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신촌이 중심 시가지형이냐? 뭐 여기 뭐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뭔가 중심 시가지형이라는 그 유형 자체가 만들어진 그 배경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도시재생의 시대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우리가 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철거하고 짓던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제 사람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도시재생특별법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재생과 기존의 재개발과 뭐가 다르냐 했을 때 뭐 이거죠.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 환경 정비였다면 이제 재생은 거기에 사회적, 경제적 여기 들어가는 좀 비물리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는 게 전 도시재생의 어떤 그 학문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그런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생활성화법에 있어가지고 지금 전략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모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 핵심적인 툴이 바로 이 활성화 지역입니다. 활성화 지역. 이 전략계획에서 잡은 활성화 지역이 법적으로 법에서 특별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제 하나의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 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계획에서 잡아내는 거고요. 이게 되면 이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지금 활성화 지역은 법적 요건이 뭐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인구가 감소하거나 산업이 이탈하거나 그다음에 뭐 20년 이상 건축물이 많이 있거나 이 세 가지 중에 2가지 요건이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되어야지만이 이게 이제 도시재생을 뭔가 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성남시 전략계획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신시가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당은 지금 뭐 지은 지 벌써 20년 넘어가가지고 분당 자체도 노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성남시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도시재생 사업의 그 핵심 대상은 성남 본시가지입니다. 태평동이 있고 뭐 예전에 청계천 이주민들이 만든 거긴데 그게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는 이제 분당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왜 이 어떤 시의 예산을 왜 저쪽에만 쓰느냐. 우리도 노후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 자체를 분당에 있는 몇 개라도 활성화 지역을 굉장히 잡고 싶어 하는데 법적 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3가지 중에 2가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자치구나 지자체에서
활성화 지역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정성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정량적인 판단도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지금 그 재생특별법 하에서 서울시가 이미 재생전략계획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 두 개의 이제 설명을 들으셨지만 지금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 후보지는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금 이 일반형, 우리가 흔히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뭐 등등으로 불리고 있는 근린생 일반형은 이제 희망지라는 이름으로 아까 20개 지역을 선정해서 이제 따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많은 경험도 있고 저도 이제 저쪽 행정권역에서 지금 MP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재생법에 의한 활성화 지역은 아니지만 다른 뭐 저기 도시민주공간 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 관리 사업으로도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시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역은 뭔가 지금 특성도 다르고요. 지금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 이미 13개소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경제기반형 2개소, 근린재생형 3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의 그 목적인 이 대외 공론화라고 커다랗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오늘의 심포지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왜 하냐면 바로 이제 말씀 몇 차례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 이 후보 지역의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될 2차죠, 2차. 1차는 지금 13개 구역이 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 지금 2차로 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그냥 이거를 뭐 위에서 탑다운으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아까 법적인 요건만 만족해서는 그것만 가지고 지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미 근린재생 일반형 타입은 뭐 주거환경 관리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지만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역은 그 자체가 아직 이제 지금 사례도 없기 때문에요. 이 활성화 지역에 선정되는 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제 어제 발표한 8개 후보 지역에 대해서 다 지역으로 지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제 왜냐하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가장 무엇보다 이 예산이 공공의 어떤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를 다 갖고 갈 수 없는 지금 현실적 여건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아까 이채선 교수님께서도 그다음에 진리엔 학무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도시재생과 기존의 재개발 사업과 가장 큰 차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에 재개발 사업은 자본이 만들었다면 자본이죠. 그걸 한 추진 동력은 재생사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더 번거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이제 좀 까다롭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재생사업의 기본은 주민이고 중심시가지역이나 경제기반형은 그 사업을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화 지역을 선정을 하는 이 대외 공론화 작업이요. 일단 지금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차로 후보 지역을 선정을 하는 지금 8개 이제 자치구로 후보 지역을 선정위원회가 이제 정말로 아니다라 4개를 이제 탈락을 시켰습니다. 정말로 아닌 지역을. 지금 여기 계시는 8개 후보 지역은 일단은 요건은 이제 됐고요. 갖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갖고 감에 있어서 선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그 역량뿐만 아니라 실제 이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사업을 활성화 계획을 통한 재생 사업을 갖고 갈 수 있는 이 거버넌스가 말이 이렇게 어렵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거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주체입니다. 예전에는 뭐 재개발 사업이야 공공에서 승인하고 거기 뭐 사업자가 그냥 쭉 조합이랑 하고 가면 됐지만 이제는 거기 있는 시민들, 주민들, 뭐 상인들을 갖고 같이 가기 때문에 역량이라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참여자들의 어떤 뭐 열의뿐만 아니라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게 거버넌스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공적 자금이 투입이 돼도 실제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후보 지역을 두고 최종적으로 2차 활성화 지역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 핵심은 이제 요 부분이죠.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얼마나 역량이 돼 있는지를 보는데 그 전에 그걸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 시민들이 각 후보 지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공론화,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홍보를 효과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이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가 기획이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셔야 이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나 독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지만 지금 8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경제기반형 1개, 중립시장 7개. 제가 볼 때는 다들 재생사업으로 갖고 갈 만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7월 12일 마감을 할 건데요. 그동안 이제 아이디어를 봤는데 굉장히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누가 참여하는지 여러 가지 기본들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공모 요강을 잠깐 살펴보면요. 저희가 공모명은 일단 서울의 내일에 활기를 더하다 이렇게 잡았고요. 이제 참가 대상이나 어떤 제출 요건들을 저희가 어떻게 구상을 했냐면 이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누구나한테 열려 있습니다. 후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상인 이런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전문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취지 자체가 이게 지금 이 후보 지역에 대한 어떤 공론화, 공감대 형성 등을 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8개 후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게 저희 굉장히 중요한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행 사업을 하는데 이런 마을 만들기 말고 뭔가 좀 경제 기반형, 중립 시가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8개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 뭔가를 통해서 이 중에 몇 개를 선정을 해서 활성화적으로 선정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아이디어를 내면으로 해서 참여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의 어떤 많은 공감대 형성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참가 대상을요, 다 오픈을 했습니다.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참여를 대상으로 지금 딱 후보 지역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참가 대상은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상은 어디냐면 어제 발표된 8개 후보 지역입니다. 후보 지역에 대해서 그 안에 도시재생 사업의 관점, 특히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경제기반형과 중심 시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거기에 있는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정말 제출하는 게 이게 이번 공모의 핵심적인 목적이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문가들도 좀 많이 헷갈려 합니다. 특히 중심시가정, 경제기반형은 대략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는 큰 그림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중심시가정은 일반형과는 뭐가 다를까?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시민들은 더 이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지침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일단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여태까지 경험으로 차이점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지정 대상지를 참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반은 이미 창동 상계하고 서울역 일대가 가고 있고요. 중림시가정은 지금 세운상가, 낙원상가 이런 데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담고 지금 8가지 후보 지역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2가지로 이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아이디어. 예를 들면은 경제기반형 같으면 거기에 어떤 이런 덩치 예를 들면 전공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조감들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스케치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상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시가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중심시가정은 주로 이제 상권, 상가, 그다음에 시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 가로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징 장소나 지역 거점을 개발하는 아이디어 등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생사업의 핵도 재생사업 자체가 물리적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사업을 같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물리적 아이디어라고 하면은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지금 영등포가 핵심 대상인데 거기에 공장 이전 적지 이런 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 아니겠습니까? 도입 용도. 창동 상계 같은 경우도 그 용도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아까 첨단 IT 이런 걸로 잡았는데 그러면 영등포 거기에 공장 인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입 용도는 이러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제
핵심적인 경제 기반형을 위한 비물리적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립시가전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있던 시장과 연계하는 뭐 지역 특성 강화 방안이나 뭐 사업 뭐 하화 방안, 뭐 마을 기업화 방안,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을 망라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제 뭐 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리워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정찬문 교수님께서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10개를 선정을 해서 이제 100만 원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100만 원이냐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100만 원은 뭐 정말 우습죠. 뭐 정말 전문가 현상 공모나 설계라면은 뭐 1000만 원대 뭐 억대가 될 수도 있겠고 요즘에 건축과 학생을 위한 뭐 학생 공모전도 1등이 보통 뭐 500만 원, 몇백만 원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적으로 시민 아이디어들을 얻는 공모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제출 요건도 굉장히 간략합니다. 그냥 뭐 A4 5페이지 이내에 자기 아이디어를 어느 방법으로도 표현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동영상도 넣습니다.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UCC 같은 거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상금 자체는 그냥 그 지금 제출하는 결과물에 약간 그 비례한다고 보고요. 그거보다도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를 하셔야 되지만 전문가 그룹, 특히 이제 자치구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용역사도 있을 거고 뭐 MP분도 계실 수도 있고요. 뭐 기타 전문가들분도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끌고 가시는 거버넌스 구축에 또 핵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참여가 저희는 사실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상금 100만 원 보고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바로 뭐냐면 저희가 이제 바로 시민 아이디어 공부가 끝나면 기획하고 있는 게 이제 이 아이디어 캠프입니다. 이 아이디어 캠프. 아직 이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아마 다다음 주쯤에 아마 자치구 여기 후보 지역 자치구분들 모시고 설명을 아마 할 겁니다. 아이디어 캠프 과연 뭔가. 이게 이제 바로 그 자치구의 거버넌스의 어떤 구축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저희가 4차례의 워크샵 같은 이제 거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치구별로 이제 핵심 참여 주체들이 다 모이셔서 거기서 뭔가 이제 아이디어를 발전을 시키고 실제로 중요한 게 이제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가 한 4개 팀 정도를 뽑아가지고 실제 소규모 재생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어디 있습니까? 소규모 재생사업 요거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그 하고 있습니다. 한 2,500만 원 정도의 실제 사업 물론 경제기반형이나 중립시가정에서 2,5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금액이지만 이거는 어떤 뭐 실제 핵심 사업의 어떤 처음에 한번 그 주민들이나 상인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한번 갖고 가보는 의미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생 사업에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그런 단계들이 이제 아이디어 캠프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기에 당선된 뭐 예를 들면 뭐 종로구에 굉장히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제 시민 아이디어 공모에 당선이 됐으면 그 당선자가 이제 이건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선자 팀이 그 핵심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그 핵심적인 뭐 사업 주체나 어떤 뭐 핵심 그 조직이 된다면 직접 이제 그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그 체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부여되는 게 이 공모 결과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점입니다. 실제로 자기가 낸 아이디어가 이제 실현할 수 있는 단계, 실현화에 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활성화 지역에 만약에 이제 그 된다면 활성화 계획에도 담을 수 있는 그 이제 그 단초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모 결과의 활용을 그냥 일회성으로 그냥 공모해가지고 아이디어 해서 뭐 상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뭐 물론 10개 당선자 모두가 이제 실현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그것을 뭐 소규모 재생 사업으로 갖고 가면 게 가장 좋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최대한 그 활성화 계획이나 자치구의 그 사업에 담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아이디어 캠프의 굉장히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공고가 나고요. 오늘이 3일, 예. 지금 이게 오늘부터 이제 공고를 하게 돼서 약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작품 접수를 하게 됩니다. 12일까지. 그리고 이제 심사하고 당선자 발표까지 이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다 되어 있고 중요한 게 제출물 자체가 저희가 최대한 간소화했습니다. 더불어 많은 참여를 바라기 때문에 A4 5매 이내로 뭐 형식도 없고요. 그다음에 또는 이제 동영상 1분 이내 그랬는데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그 동영상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를 뭐 제출해도 이것도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제출 방법들은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사위원들도 저희가 지금 그 선정을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건축 뭐 도시뿐만 아니라 뭐 시민 단체들 여러 가지 뭐 재생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의 특성을 얼마나 잘 살릴 수 있고 실현 가능하게 뭐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심사 기준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작품을 선정을 할 거고요. 시상금도 이제 100만 원이지만 뭐 작을 수 있지만 저는 충분히 이제 내는 그 제출물에 그게 간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시상금으로 끝나지만 이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상팀 자체가 이 아이디어 캠프에 이제 참가를 해서 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실제 사업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그 체계 안에 들어와서 사업화 시킬 수 있는 멤버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뭐 나머지 사항들은 뭐 있는데요. 뭐 팀별로 응모 작품 수도 저희가 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뭐 저번에 그 선정위원회 때 보니까 각 이미 이제 개략적인 계획들은 다 갖고 계시고 거기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도 뭐 계시고 하니까 좀 참여를 많이 독려해 주셔서 뭐 한 팀에서 몇 가지 안을 내도 되거든요. 많은 참여를 통해 가지고 선정된 안들이 좀 더 좋은 안들을 통해 가지고 그 자치구 이제 후보 지역이죠. 후보지. 그래서 나중에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될 수 있게 여기 이제 많은 좀 홍보도 부탁드리고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손을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예, 앞에 질문인데 혹시 마이크나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성함을 좀 말씀해 주시고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에서 나온 서광렬입니다. 지금 아이디어 공모가 했는데 이 아이디어 공모가 나중에 이제 지금 8개 후보 지역 중에서 5개를 선정할 때 그게 어떠한 영향을 줍니까? 5개의 선정은 어디서 들으셨어요? 아니, 8개 지역이 지금 지금 후보로 올라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5개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할 텐데 그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시민 아이디어의 뭐 횟수라든지 아니면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5개 지역을 선정할 때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시민 아이디어 공모 자체는요, 지금 5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몇 개를 선정할지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어떤 종교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뭐 몇 개 지역을 선정을 하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선정함에 있어서 여러 공론화의 일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뭐 많이 하고 수준이 있고 이거 자체는 사실 활성화 후보 지역을 선정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활성화 지역도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 선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선정위원회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단지 이걸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자체는 판단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가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거기에 선정된 뭐 용산구 같으면은 전자상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선정이 됐으면 그 아이디어가 이제 저희가 이거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 후속으로 한 그 아이디어 캠프에서 실제로 이제 거기 용산구 활성화 지역에 대한 이제 거버넌스 주체들이 이제 모이실 거잖아요. 저희가 바라는 거는 뭐 구청, 그다음에 용산 전자상가면 거기에 핵심적인 뭐 상인 뭐 조직이나 뭐 전문가들 거기에 이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실제로 이제 발전을 그 안에서 뭐 전체적인 계획 안에서 담아지고 그 과정에서 그 계획 전체적인 계획 틀 속에서 이게 이제 거버넌스 구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이제 그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봤을 때 아 여기는 당장 활성화 지역이 된다 해도 바로 여기는 활성화 지역을 통한 재생 사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역이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민대회 공모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 선정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고 가지는 않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잠깐 생각하실 동안 제가 이제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마 근린재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오늘 강의하면서도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저희가 경제 기반형, 중심 시가지형에서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결국은 아이디어다. 가령 이제 지방을 조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대구의 근대 골목이라고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사실은 없애야 할 곳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중심 상업 지역인데다가 일제 시대의 건물들이 가득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지 않고 거기에 스토리를 담아서 즉 3.1 만세 운동길도 담고 근대 건축물과 스토리를 담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대구의 도심입니다. 네, 초기에 문화해설사를 요청한 사람이 약 한 300명도 안 됐었어요. 2009년도. 근데 지금은 문화해설사한테 요청한 그 숫자만 해도 약 100만 명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왔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거버넌스도 중요했지만 어떤 아이디어가 그 지역의 향후에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경제 성장을 동인하고 또한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해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서울의 먹거리 또 앞으로의 서울의 중심성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 데는 거버넌스 못지않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그 도시재생에 대한 아이디어가 결국은 시민들의 체감형 아이디어가 결국은 도시재생 사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취지를 마련을 했고요. 자, 뭐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질문 뭐 있으시면 계속 저희가 공모한 다음에 또 질의응답 그 Q&A 그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면 저희 공개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더 중요한 게 이 대상 지역, 이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 이 대상 지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기 각 8개 지구에서 오셨으니까 그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해주신 김지엽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